여러분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지금 주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표현들은 뭐 읽어도 모르겠어요, 뭔지. 읽어도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해요. 원어를 봐야 좀 알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 번역의 문제인지 문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립이 안 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번역이 몇 곳,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문 자체가 우선 어려워요. 비혼의 비전을, 문제는 비혼이 자기 비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비혼의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저자의 비전. 저자의 비전인 것 같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그로트슈타인이 이해한 비혼은 어떠면은 그로트슈타인 것이에요. 비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로트슈타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원문을 이제 이래서 우리가 원문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비혼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할까? 그래서 원문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 어려운 발제, 오늘 두 번의 발제를 다 준비하신 강 목사님이 이 비혼 준비하시고 또 발표하면서 느낀 거 좀 나누시죠. 일단은 비혼의 그 오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정확한 개념은 또 더 공부해 나오겠지만은,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비혼은 그냥 무의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현실 세계와 만나는 무의식을 다룬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현상학적이고 본질론적, 인식론적이고 이런 말했을 때 비혼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저자가 그걸 해석해서 그 단어를 또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오어라는 것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이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그 오해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 뭐 종교적인 경험도 되고 우리 무의식에 대한 경험도 되고 참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서술을 해놔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 심리학 책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기호 상징으로 된 걸 두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은 그 앞전에 그 비혼이 그 저자한테 했던 것처럼 왜 언더스탠드 하려고 그러냐, 오버스탠드냐, 그 이야기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오라는 것도 비혼이 말하는 오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경험에서, 심리적인 경험에서 또는 종교적 경험 속에서 자기가 찾아나가는 어떤 상징으로서 오를 했다. 그렇죠. 어쩌면 디파인하지 않은 거죠. 의도적으로 이걸 명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원뿔인데 그 원뿔에 저도 이제 오를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무의식은 어느 부분이고 만나는 지점이어가지고 저는 이 비혼이 말하고 있는 그 오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하고 어떤 신비와의 만나는 접점 딱 그 포지션을 넣는데, 그거는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 도달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가깝게 도달하는 게 아마 죽을 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저 메모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근데 비혼의 오어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썼던 용어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써왔던 것들이 이게 무의식과 어떤 신앙, 그 영적인 것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비혼도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 그런 나름대로 수칙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비혼을 읽어 나갈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인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인사이트들이 아마 비혼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운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건드려진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 좀 다른 분들도 좀 나누시죠. 저는 좀 그 비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지금 오늘 이것도 예습도 안 해갖고 처음 이거 목사님 발표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조금 제 느낌을 얘기를 해보면 제가 한 명상을 6, 7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예, 근데 예. 그 지도를 받아서도 하고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도 하고 저 자신으로서는 그냥 아침에 하는 그 딱 일정한 그 수련 과정인데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졸리기만 하고 너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다니까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조금 얘기를 해보면 뭐가 지금 다르냐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 근데 그 제 경험으로는 제가 뭔지 확실하게는 그거 하지만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할 때 예전에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생각이 났는데 예. 아주 짧은 시간에 딱 거기 가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게 굉장히 횟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생산적인 거기로 변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는 그냥 뭐 하는 얘기겠지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운동하던 얘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언제 한 번은 하는데 친구보다 자기가 평소에 그 기록이 느렸는데 어떤데 한 번은 자기가 몸이 붕 뜬 것 같이 축지법이 나온 것 같이 하고 그 친구를 월등하게 이겨버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제 경험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비혼의 오를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그 전에는 무의식이 사실은 과거의 어떤 상처를 얘기하는 데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클라인이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과거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가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진 거를 벌써 내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명상하던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명상하면서 이거 제가 생각이 이게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다. 이럴 때 제가 그거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무의식이 작동을 한 거다라고 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치면 무의식이라는 거는 과거의 어떤 상처나 그런 안 좋은 기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아까 내적인 이고 스트렝스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것도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고 스트렝스를 잡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은 신성이라는 말도 굉장히 적합한 것 같은 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 어떤 신성이 인간마다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모호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제가 그 명상을 했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힘.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교육과 성장 과정에서 학습해왔던 그 절차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부분과 그런 힘 5의 영역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라는 거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 명상할 때 그 느낌이 딱 이 부분이 딱 알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경험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설명해봤자 제가 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5의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요. 아주 좋은 경험을 나눠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혼에는 이런 굉장히 다각도로 자기를 생각하는 성찰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적인 세계, 내적인 의식의 세계, 또 무의식의 세계, 그 너머를 초월의 세계, 이런 것, 아주 우리가 만나는 이 우주들을 굉장히
큰 우주 속에 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증주의적인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관점에 의한 분석 가지고는 이분의 명상을 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실증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 명상의 세계, 지금 우리 한 선생님이 나눠주고 있는 이 명상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O를 얘기하고 있는 비혼의 세계는 명상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의 세계처럼 느껴지죠? 네. 그거를 사람마다 말하는 방법이 틀린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나는 게 저번에 명상 선생님한테 저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랬어요. 예. 애들한테 뭐 밥을 해주고 행동을 해주고 이것만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명상을 많이 해가지고 한주연씨 파장이 바뀌면은 그게 아이들한테도 전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저번 학기에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어머니의 무의식이 아이도 어머니의 무의식을 공유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굉장히 같은 지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번 학기에 했었어요. 그래요. 어떤 여러분이 성화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성화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깨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존재가 변하니까 이 변화된 존재를 접하는 사람들도 변모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가족 치료를 이게 집단으로 모아서 하는 치료보다는 집단의 한 사람을 잘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그 가족 치료가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우선 무의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존재가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이내미스 이 역동이 달라졌잖아요. 이 사람이 내면 세계가 변하면서 내적 대상관계가 변하면 대인관계가 또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무의식의 영향이건 대인관계의 영향이건 이분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것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만 좋은 것도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성인 한 명이 있으면 그 공덕을 한 사람의 공덕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서 뭐 훈련이라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자기 집중이란 말 쓰는데 셀프 컨센트레이션. 이게 뭐냐면은 보통 때는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다고 해도 그게 외부 상황이든가 내면 속에서 뭔가 일어나서 뒤틀려 있는 자기를 빨리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이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 나가면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훈련을 통하게 되면은 그런 집중할 수 있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액세스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예, 막 요동치는 그런 게 많아지면은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감정의 변화가 기복이 심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흥분된 상태들이 있다가도 그런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하고 적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좋은 영향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어떤 말에서 뭐 내면에서 나오는 에너지니까 파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은 본능을 에너지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파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마음의 구조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가 따로 있고 에너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도 에너지라고 본다면 이게 파장이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도 파장이니까. 좋은 파장이 나올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명상을 해야지 되던 것을 이제는 뭐 1시간 해도 되고 계속 하게 되면은 잠깐의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면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되니까 육화된다는 표현을 쓴다면은 내면에 있는 나의 이야기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랑 일치가 되는 그게 이제 바로 오를 만난 그 삶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실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의 구조가 외부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변모가 일어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변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것이 어떤 방식의 변화이건, 영성적인 변화건 심리적인 변화이건,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 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겠죠. 상당히 흔히 말하는 뭐 라또 형성한다는 게 결국은 오와 오의 만남을 막 한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무의식과 무의식의 만남이라고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공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서로의 진실이 만나야 된다. 서로의 무의식이 만나야 된다. 서로의 진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와의 만남이라는 자체가 만남 자체가 이거는 힐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만남에서 힐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감 자체, 엠퍼티 자체가 그 표현을 조인이라고 하건 미러잉이라고 하건 혹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건 여기에 치유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데 이걸 정신분석 쪽에서는 그 얘기를 했다간 원래 페렌치처럼 쫓겨난다는 피해의식이 있어서 이론가들이 전부 이 엠퍼티나 이런 공감,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치료가 된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두려움 없이 하는 게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치료가 된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분석이 아니라고 우겼기 때문에 그런 기법은 비분석적인 기법이라고 지금도 굉장히 도외시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인터벤션 기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힐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또 나중에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큰 변화가 올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경험들이 없이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게 특히 프리에더퍼럴 환자들은. 그래서 어떤 이런 프리에더퍼럴 환자들이 치유되는 경험 속에서는 제가 임상에서 수보비전을 하면서 느끼는 것 정말 진실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만나줘야만 효과가 있어요. 그냥 기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사람들 돌보기 시작할 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아직 뭐 오가 문지살 개념이 와닿지가 않네요. 개념이 지금 와닿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책은 읽었을 때 벌써 일주일 전이라 기억은 없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밑줄을 그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임상과 관련해서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얘기인 것 같아요. 56쪽에 중간에 대상관계의 주요 가치들 중 하나는 대상관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적 자기와의 접촉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 자기가 우리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자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9쪽에 전당할 수 있는 인격적인 정서적 현실로 변형시키기 위해 현실 원리와 캐럴 원리의 연합작전에서 봉사한다고 믿었다. 꿈꾸기에 대한 프로이트와 비욘의 견해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비욘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주로 그 내담자의 그 정서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역할은 그의 어떤 불안이든 고통이든 이걸 조금은 줄여주는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인지적 개입이기도 하고 정서적 공감이 되기도 하고 조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내가 잘 정리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 돌려줄 수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안심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비혼이 분석의 초점을 어떤 욕동이 아닌 정서로 옮겨놓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그 관계 안에서 나와 내 남자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역동들, 이런 것들을 어떤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좀 묘하다 이러는데도 여기에 그 비혼이 말하는 용어대로 하면 알파 기능, 베타 요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아마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담아주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비혼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컨테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내담자와 내가 상담자의 역할로만 이해를 하기보다 나는 어떻게 담겨졌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말로 하기 어려워요, 교수님. 네,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베타 요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로 할 수 네. 없는 것들이에요. 네네. 근데 어쨌든 무언가 이 상대가 있음으로 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안전한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개인이 어떤 자신을 좀 더 내적으로 접촉하거나 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그 경험자로서의 나도 있고, 그러니까 담겨졌었던 나도 있고, 또 내가 담아주는 역할자로서의 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그런 느낌으로 있네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담겨본 경험이 있어야 남을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그 영화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 이용의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아픔을 겪은 의사만이 치료하는 법을 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야 저걸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을까 영화 속의 대사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정서적 공감이라는 게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나와 그 내담자가 함께 어떤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가 어떤 경험의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정서를 느끼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정서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나와 이 사람 관계에서 그것이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고 이러는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의 경험들이 이렇게 뭔가 이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내적인 접촉과 변화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결론은 누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크라인도 그렇고 몰라요. 프로이드도 그렇고 아동에 대해서 어떤 것을 되게 중요하게 다뤘다면 제가 좋아하는 그 위니카시나 또 이런 사람들은 상담자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에 좀 큰 비중을 두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비혼도 그렇고. 좋은 통찰들이죠. 그래서 비혼의 얘기를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철학적이거나 영성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신분석적인 그 속에서 우리의 무의식과 내담자의 무의식이 만나는 얘기를 우리가 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담자가 자기의 오가 발현할 수 있도록 인카네이트 되도록 도와주지 못할 자기 스스로 그 감당할 이고 스트렝스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누군가가 근데-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떤 상실이다 이런 그 감정이 있다고 치면 엄청 두려워, 굉장히 두려운 어떤 게 있는데 그래서 감히 그것을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그게 어쨌든 뭔가를 뚫고 나와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도 상당한 성장이죠. 그게 성장이죠. 경험한다는 그렇죠. 게. 경험 자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다 방어되고 접촉이 차단된 상태고 무감각한 상태까지 그게 가기 때문에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방어라는 게. 그렇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니까 어. 그 정서를 만나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 회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를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심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현대정신분석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아주 공고한 방어를 쳐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내담자들은 초기에는 그냥 안아주기, 조이닝, 미러잉,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오히려 저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분이 자기를 꽁꽁 감싸고 있으면 거의 오단벌 더 줘서 더 잘 자기를 감싸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전한 환경에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낼 힘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든 거죠.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상담자가.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 자기의 오를 만난다는 거가 오를 만난 체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오고 있잖아요. 자기의 정말 힘든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 아픔을 체험했는데 그 아픔을 체험하는 거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잖아요. 이게 방어란 얘기. 자기 스스로는 이 오를 만날 수 없다죠. 상처받은 자기를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만난다 해도 위험하죠.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분이 안전하게 자기의 오를 만날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이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대상이 필요하다. 그게 어쩌면 상담자의 역할이죠. 이분의 오가 인카네이트 되도록 어떤 육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안전하게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 육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우선 저는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를 돕는 분들은 치료를 빨리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아픈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 것은 그건 비난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가 이제 제일 우선은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는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훈련이 많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더라도 우선 이 사람의 상처 입은 사람을 더 깊은 상처로 생채계를 내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우선 우리가 배양해야 된다는 게 이 트레이닝의 첫 번째예요. 우선 안전하게 대상을 보호할 능력이 있은 후에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전능한 치료자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계속 자극을 주어버리면 이분들은 오히려 병원에 와서 병을 얻고 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고 싶은 건 예. 기혼의 오개념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몽상, 이렇게 레버리 이런 개념이 되게 오늘은 인상 깊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와 연결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 역전이를 이제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꿈꾸듯이 바라봐주는 것이 자체가 무의식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뭐 공감까지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들 안에 이렇게 밑에 있는 정서적인 무의식적 자체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게 또 저하고 또 연결했을 때는 제가 이제 기록했던 걸 놔두고 왔는데 그 자체가 몽상하고 꿈꾸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내 정말 트루 셀프인 정서하고 맞닿는 느낌이 들어져서 그게 이제 원래 그러니까 실증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 내가 꿈꾸는 이상처럼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자괴감과 죄책감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몽상적인 부분으로 해석했을 때는 나한테 가져왔을 때는 되게 그 죄책감과 이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하는 느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예. 그게 네, 도움이 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비혼이 말하는 오호, 그분이 말하는 오호는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냥 계속해서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느낌으로는 트루 셀프, 진정한 나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무한한 아까 화육이라는 단어가 저는 더 와닿더라고. 육화보다는 화육 자체를 그 부고사들을 보니까 자연스러운 만물을 만나는 거, 만물과 같이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가장 자연스러운 나, 가장 진정한 나 이런 느낌으로 저는 오를 이해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신성하고도 연결되겠지만 그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것들 그다음에 꼭 방어가 풀리면은 나의 모든 불안은 다 무너질 거야라고 하는 그 공포심 그런 것들하고도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해하는 뭐 다른 건지 적절치 모르겠지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요. 아주 좋은 성찰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국어사전에 화영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사전을 안 가지고서 몰랐어요. 찾아봤어요 그냥. 아주 잘하셨어요. 나중에 카톡에 화영의 그 데피니션 한번 카톡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찾은 사진은 없더라고요. 네. 근데 교수님 저는 그 몽상이란 말이 예. 이렇게 판타지하고 연결이 되죠. 그게 판타지예요. 레버리라고 하는 게 판타지 세계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게 모래놀이 음. 같은 거를 하면 슈퍼바이저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모래상자를 꾸민다는 것 자체가 눈을 뜨고 꾸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비혼의 얘기예요. 이게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하면 위협적으로 느끼지만 자유롭게 상상해서 표현하라 그러면 굉장히 덜 방어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호해주는 장치죠. 그렇죠. 보호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 단어 하나가.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한 주 네.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봬요.